중3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그 중3 여름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방학 과제, 그리고 가산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방학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집을, 특정한 문제집 혹은 이런 것들을 풀어오면 가산점을 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방학 과제를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문제를 푸는 것만이 수학 공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의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닥 그렇게 의미 없는 경우들이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되는지, 그 중학교 때 정말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번 방학 과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통계 활용 대회입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네 팀이 지금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통계 포스터까지 제출을 하시면 가산점 2점을 얻게 됩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통계 포스터까지 다 제출, 즉 출품까지 하셔야 2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수상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 1점을 더 보태서 최대 3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독후감입니다. 그 말대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쓰시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아무 책이나 독후감을 쓴다고 해서 가산점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을 읽으시면은 권당 1.5점씩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수학에 관련된, 제가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오시면 권당 1점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하는 책 세 가지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책은 그릿입니다. 많이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테드에 나와서 했던 강연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도 수학 교사였어요. 수학 교사였는데 어떤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연구를 한 거죠. 그 이후에는 다시 대학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IQ에 의해서 즉 재능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릿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릿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투지, 뭐 끈기, 뭐 근성, 뭐 이런 거예요. 끝까지 뭐 해내는 어떤 능력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혹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평소 했던 말들이 어떤 철학에 근거해서 나온 건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스탠포드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학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조 볼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건데 스탠포드 수학교육학과 교수님이세요. 이 책은 철저하게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평소에 여러분들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원래 원제는 mathematical mindset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 수학적인 마음가짐 이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 책입니다. 네, unlock. 예, unlock 무슨 말이죠? 예, 푼다는 얘기죠, 그죠? 예, 푼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원제가 이상해요. 왜 원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 unlock이 아니고 원래 원제는 limitless mind예요. 즉 제한이 없는 어떤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조볼로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최근에 내신 책인데 선생님도 지금 이 책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고 오시면 좋을 거고 저도 방학 동안에 읽고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책을 선생님이 추천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읽으시면은 권당 1.5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점 가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이 책 괜찮아 이런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독후감 쓰시면 됩니다. 그 책들은 권당 1점씩 되겠습니다. 셋째, 수학 일기입니다. 수학 일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대로
그날 수학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일기로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서 수업 댓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상의 학생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DJ3 스튜던트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각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걸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새 질문 게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수업에 들어가시면 여름방학 과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수학 일기라고 해서 앞에 이름을 적어 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앞에 누구 이름 적어 놓고 누구 수학 일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일기라고 하는 질문이 각각 다 한 사람씩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보입니다. 자기 거는. 다른 사람 건 자기한테 안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다른 애들 거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요 DJ3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사람 계정으로 왔기 때문에 어, DJ3 스튜던트한테만 온 요 이제 수학 일기라는 과제만 보일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보이고요. 다른 학생들 거는. 그럼 이걸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질문 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디다가 작성하냐면, 일단은 좀, 자, 일단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댓글로 일기를 씁니다. 즉 밑에 보면 수업 댓글 있죠. 수업 댓글. 여기 수업 댓글 추가.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뭐 날짜를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요일은 뭐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좋은, 일단 날짜를 적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샘플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디다가 하면 안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내 답변 해가 여기다가 답변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럼 딱 한 번밖에 못 내요. 그 요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여기 수업 댓글로 계속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적을 때 뭘 적어야 되냐면은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그날 공부한 내용. 보통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날 이제 뭘 배웠고 깨달은 내용을 적겠죠. 그래서 그날 공부한 내용. 두 번째는 느끼고 깨달은 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점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학 공부 그날 뭐 문제집을 풀었어도 되고, 이거 수학 공부를 해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 냈던 독후감 책 있잖아요. 그거 책 읽은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도 되고요. 짧게. 그다음에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중에서도 갑자기 이것과 연관된 수학 개념이 있다면 써도 됩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공부한 내용.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문제집을 풀었다면 그 문제집 내용 대해서 적어도 되고, 뭐 책이라면은 책의 내용, 그다음에 신문이면은 그때 신문에 뭐가 있어서 어떤 관련된 수학 개념과 생각이 났다, 이런 것들. 어쨌든 어떤 그날 수학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깨달은 점,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반드시 당일에 적어야 합니다. 당일에. 무슨 말이냐면 미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계약 전날 여러분들 한꺼번에 막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날에 쓴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시면은 일기 하나당 0.1점씩 가산점을 드립니다. 이 말 즉슨 30일 이상만 쓰시면 사실은 3점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가산점 총점이 3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돼요. 어쨌든 30일 정도만 쓰시면은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수를 다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너무 성의 없게 썼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기 이제 샘플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한 뭐 그래도 3줄 이상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면은 이게 성의 있게 적었는지 성의 없게 적었는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너무 성의 있게 적었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댓글로 수학 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과제 이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방학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막 쌓이겠죠.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3점입니다. 즉 내가 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서 4점을 받았다. 그래도 최대 3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